네, 화요일 투자의 맛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선재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좀 추석 연휴가 네. 길었잖아요. 좀 잘 네. 쉬셨나요, 위원님? 네, 잘 쉬긴 했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뭐 하루 부족하게 쉬었습니다. 근데 또 나름 또 긴장이 풀리니까 뭐 좋기도 하지만 또 체력적으로 약간 그 피로도가 한꺼번에 몰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또 한번 쉬었으니까 또 다시 전력 질주해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제 좀 긴장의 끈을 놓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또 투자의 맛을 찾아서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돼지 열병과 더불어서 해외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돼지열병 공포가 강타를 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가 하루 만에 33%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도 오늘 떠들썩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불황기에 찾아온 중동발 오일 쇼크, GDP 전망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세계적인 이슈긴 한데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우디 피격의 영향으로 미 연준은 추가금리 인하 전망을 94.6%에서 64.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돈 풀기를 작심한 유럽 중앙은행, 필요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해외 이슈는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돼지열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떠들썩했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식시장의 이 관련주들 때문에 오늘 주식장이 하루가 좀 분주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엄청난 악재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 시장은 참고하고 종합 지수에 대한 배팅을 많이 해서 단기 이슈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단기 이슈가 됐든 장기 이슈가 됐든 해외 쪽을 많이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돈육 시장이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외 선물 쪽에는 돈육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이슈의 국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들 그렇게 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우선 이렇습니다. 그 주말에 있었던 오일 쇼크 같은 느낌처럼 이것도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전반적인 시황이 바뀌는 부분이죠. 갑작스러운 이슈가 터지는 부분들. 그래서 하루 만에 33%가 상승했다 했을 때 항상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피보나치 수열이나 아니면 되돌림의 구조를 보는 거죠. 보통 23% 정도. 그래서 우선은 돌파하는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쫓아가기보다 항상 눌림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종목들 보면 이따 오일도 보겠지만 오일도 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호재 또는 악재가 터져서 갑작스러운 급등락이 있었을 때 그때 대비하는 모습들. 그래서 항상 기준적 이렇습니다. 기속적으로 뉴스를 좀 대비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20% 이상 눌리지 않았을 때는 관련 종목들 추격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저항을 뚫더라도 갑작스러운 이슈에 급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차익이 나옵니다.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있거든요. 시간 대비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을 갖고 있어서 100만 원 수익 난 거랑 하루 갖고 있었는데 100만 원 수익 난 거랑은 체감이 다르죠. 같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슈에 인해서 급등락이 있을 때는 항상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지 저항을 눌림해서 다시 기다렸다가 쫓아가는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쫓아가서 눌리게 되면 눌림 시간 그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 여력의 시간까지 기회비용까지 싹 잃기 때문에 항상 눌림목을 대비해서 지지저항을 한번 찾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혼조세 본 다음에 지지저항이 뚜렷해지면 그때 다시 배팅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뉴스에 대한 거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듯 보입니다. 그게
뭐 이슈가 전반적으로 장기 이슈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악재가 터진 상태에서 급등을 해서 차익이 나오고 쫓아가는 매물들이 나왔을 거고 저가에서 매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파동이 다시 한번 누르는 걸 좀 기다려서 하루 이틀 지지 저항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배팅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 해외 선물 저희 네. 해외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 돈육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저희도 해외 선물에 사실- 또 종목이 있죠, 위원님. 그렇죠. 돈육 차트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는 사실 오늘 뭐 이제 급등을 했다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차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눌림목이 생겼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해외 돈육 선물은 이런 구조입니다. 단기적인 채널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지지 라인들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인 해외 시장 그러니까 이게 국부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뭐 같은 차트 추이를 같이 봐도 되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저가에서 눌린 구조, 그 다음에 돈육 해외 선물 쪽은 저가를 뚫은 다음에 걔네들 실패한 상태에서 66.870대 그러니까 66,000을 넘어가서 추가적인 위에 상승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 지지력 눌리면서 매수 쪽 계속 대응하는 구조.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오늘 그 이슈가 터져서 해외 쪽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아래쪽 돈육 같은 경우는 중심 라인들 지지력에 그러니까 뭐 63,000불대 지지 라인의 채널 상승 구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단기적인 그림들 뭐 폭등하는 것들 손대는 것도 괜찮지만 뭐 해외 선물도 돈육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좀 관심 가져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